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잠식하게 두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그 자체로 최고의 브랜드이자 신화가 된 그의 유일무이한 존재를 만든 비기는 바로 내면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내면의 스토리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인생의 무기가 되는 히든 스토리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스토리다 라고 하면 좀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저자의 스토리가 재미있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저자는 어렸을 때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공연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도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연극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노란 길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죠. 실제 노란 길 자체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소녀는 그냥 솔직하게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러자 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하게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노란 벽돌길은 이 도로시가 직접 찾아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도로시는 이 오즈마법사의 이제 여주인공 말하죠. 자, 여기에서 하나의 우리가 그 또 배울 점을 가져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그 길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메랄드 시티, 우리 꿈의 목적지를 가는데 그 노란 벽돌길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곳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이 황금 벽돌을 결국에는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 자체는 이 저자가 말하는 길은 결국에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그 길을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메랄드 시티는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메랄드 시티에 닿을 수 있는 이 노란 벽돌길도 결국엔 실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직접 닦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에메랄드 시티와 노란 벽돌길, 이 길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 스토리들로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훌륭한 스토리텔러라고 합니다. 적어도 아주 수다스러운 스토리텔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스토리가 정말 우리를 꿈꾸는 그 삶으로 이끄는 정말 좋은 스토리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정말 나에게 안 좋은 스토리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훌륭한 스토리를 들었을 때 이 뇌와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결국에는 우리 주의를 사로잡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들었을 때에는 이 의식을 낚아채는 호르몬인 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코르티솔은 이 정글에서 나는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이 밤중에 살며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물질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역시 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해서 우리의 주의를 끌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은 학습에 도움을 주는 거죠. 스토리가 이 코르티솔 분비를 촉발해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끌면 이 도파민이 개입을 합니다. 보상 및 이 학습 체계에 속하는 이 도파민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계속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이 정서적 감동을 부여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신뢰하도록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뢰와 사랑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이 옥시토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옥시토신은 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이 스토리 속 인물과 동일시하게 하고 그 결과에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 학습에도 도움을 주고 신뢰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엔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점은 이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결국엔 여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셀프 스토리를 선택하는 이 방법 4단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작동 중인 스토리를 포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셀프 스토리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도움이 되는 스토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엄선한 스토리를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스토리를 먼저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 작동 중인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강의를 처음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봤습니다. 자, 그때에 저에게 발견된 스토리는 뭐였냐면 저는 강의를 못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를 하면 너무 떨려서 강의를 망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면 다들 나를 비웃을 것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정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강의를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강의를 시도하는 것조차 못했습니다. 이게 저를 계속 올가매었던 아주 부정적인 스토리였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셀프 스토리를 분석합니다. 저는 강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제대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충분한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두려웠던 거죠. 자, 그리고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도 비웃는다면 그 순간 자체는 한순간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실력이 나아지면 그 비웃는 것도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이 되는 스토리를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선택을 합니다. 생각해 해보니까 과거에 대학교 때 제가 발표를 해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를 썩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경험 자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평소에 그래도 조리 있게 잘한 경험도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에게 말을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은 적도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칭찬을 받은 경험들도 있고 말을 잘한다라는 칭찬도 받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국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들보다 높았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독서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이 언어 구사력에서는 생각보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저에게 도움이 되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강의를 하는데 유리한 스토리들이 나에게 있구나를 발견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엄선한 스토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이제 이 스토리들을 컴퓨터처럼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까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충분한 연습을 하면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잘하게 된다라는 이런 스토리도 깔았죠. 새로운 도전은 항상 언제나 두려웠지만 그것들을 극복한 경험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계속 성장 지향적으로 살아왔었고 이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대화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었던 과거의 기억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노력으로서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강의도 똑같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스토리를 다시 깔아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강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저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첫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첫 강의가 아주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첫 발을 내디디면서, 아, 나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하게 됐고, 그 다음 강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자신감은 올라가게 됐고, 충분히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를 바꿔버리면서 제 역량을 완전히 발휘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게 설치되어 있는 지금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스토리로 이렇게 다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기 쓰기를 또 추천을 많이 합니다. 실제 일이 잘 풀릴 때든 풀리지 않을 때든 여러분들이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이 내러티브, 스토리를 다시 한번 쓸 수가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저자가 추천하는 건요. 우리가 이 실패하고 안 좋을 때 일기를 쓰는 것보다 이 잘 풀릴 때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라는 건데요. 이런 즐거운 스토리를 자신에게 쓰게 되면 이 부정적인 편향을 넘어서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행복과 기쁨을 기록을 할 때 이 스토리 목록이 새로운 선택할 수 있는 스토리 목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항상 여러분들이 쓸 때 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꼭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코칭을 할 때도 항상 행복했고 기쁨 그리고 성취했던 이런 경험들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좋았던 기억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도록 이렇게 기록으로, 일기로 꼭 남겨 놓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과거의 스토리들을 가져온 적이 있었죠? 아까 사례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스토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자주 이제 생각하고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 정말 무기가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스토리를 써 내려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분명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일상에서 이 스토리들을 잘 활용해 보시고 바꿔 보시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